휴스턴 다이너모의 수비 시스템 붕괴와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불러온 파괴적인 패닉 효과. 미국 프로축구 MLS 무대에서 휴스턴 다이너모가 보여준 이번 경기력은 단순한 패배를 넘어선 시스템의 완전한 붕괴였다. 쉘 에너지 스타디움에서 열린 LAFC와의 맞대결에서 휴스턴은 0대1라는 스코어보다 더 뼈아픈 수치심을 맛봐야 했다. 그 중심에는 손흥민이라는 거대한 존재가 있었다. 세계 최고의 무대인 프리미어리그에서 수년간 정점에 서 있던 선수가 MLS라는 새로운 생태계에 던져졌을 때 상대팀이 느끼는 압박감이 공포를 넘어 자멸로 이어지는 과정을 우리는 목격했다. 벤 올슨 감독이 경기 후 인터뷰에서 언급했듯 휴스턴 선수들이 보여준 극도의 불안 증세와 폭력적인 대응은 결국 손흥민의 압도적인 클래스에 대한 방어, 기재적 공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전술적 관점에서 볼 때 휴스턴은 경기 초반부터 손흥민을 제어하기 위해 극단적인 데인 마킹과 협력 수비를 들고 나왔다. 하지만 손흥민은 단순히 속도만을 활용하는 윙어가 아니었다. 그는 상대의 수비 간격을 읽고 수비수들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지능적인 움직임으로 휴스턴의 수비 라인을 끊임없이 흔들었다. 전반 막판 45분 2초에 발생한 안토니오 카를로스의 퇴장 장면은 이러한 심리적 붕괴의 서막이었다. 손흥민의 침투 패스 한 번에 뒷공간이 열리자 카를로스는 평정심을 잃고 무리한 파울을 범했다. 이는 기술적 실수가 아니라 손흥민을 놓치면 실점한다는 강박적인 공포가 만들어낸 비이성적인 판단이었다. 손흥민이 경기장에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휴스턴의 수비수들은 평소의 간격 유지나 지역 방어 원칙을 잊어버렸다. 공이 손흥민에게 연결될 때마다 2명 혹은 3명의 수비수가 동시에 달려들었고 이는 필연적으로 다른 공간의 결핍을 초래했다. 현대 축구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수비수의 시선이 공이 아닌 특정 선수에게 고착화되는 현상인데 휴스턴은 경기 내내 이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전반전 추가 시간에 나온 첫 번째 레드카드는 사실상 휴스턴이 준비해온 전술적 플랜이 손흥민이라는 변수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하게 무너졌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후반전에 발생했다. 수적 열세에 처한 상황에서 휴스턴은 더욱 수비적으로 내려앉았지만 손흥민의 영향력은 줄어들지 않았다. 오히려 손흥민은 중원까지 내려와 경기를 조율하며 휴스턴 선수들을 지치게 만들었다. 16분경 아구스틴 부자시 받은 두 번째 레드카드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터져나온 분노의 표출이었다. 벤 올슨 감독은 이를 두고 우리 철학의 폭력은 설 자리가 없다고 강하게 질책했지만 이는 선수 개개인의 도덕성 문제라기보다 손흥민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느낀 무력감이 폭력성으로 변질된 케이스라고 분석해야 한다. 휴스턴 다이너모의 수비진은 평소 MLS 내에서 견범을 자랑하던 자원들이었으나 손흥민의 오프 더 볼 움직임과 터치 한 번의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특히 손흥민이 부상을 안고 뛰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여준 여유로운 경기 운영은 휴스턴 선수들에게 역설적으로 더 큰 압박을 주었다. 부상당한 상태의 선수조차 막지 못한다는 자괴감은 경기장 아래 공기를 급격히 냉각시켰고 이는 팀 전체의 규율 붕괴로 이어졌다. 축구는 발로 하는 운동이지만 머리와 가슴으로 하는 심리전이기도 하다. 손흥민은 발을 쓰기도 전에 이미 심리전에서 휴스턴의 수비 시스템을 해체해버린 것이다. 결국 이 경기는 한 명의 슈퍼스타가 리그 전체의 생태계와 상대팀의 멘탈리티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가 되었다. 휴스턴은 승점 3점을 잃은 것이 아니라 팀의 정체성과 규율을 모두 잃었다. 벤 올슨 감독이 지적한 패닉 상태는 향후 MLS의 다른 팀들이 손흥민을 상대할 때 반드시 극복해야 할 숙제가 될 것이다. 단순히 전술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을 넘어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주는 압박감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휴스턴이 겪은 참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손흥민은 전술의 파괴자인 동시에 상대의 이성마저 파괴하는 존재로서 미국 무대에 자신의 이름을 새기고 있었다. 이처럼 전반전과 후반전 내내 이어진 휴스턴의 자멸적 행보는 단순히 운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손흥민의 지능적인 플레이와 그로 인해 파생된 수비진의 균열이 낳은 결과물이었다. 이제 우리는 휴스턴의 무너진 자존심 위에서 손흥민이 어떻게 경기를 요리하고 동료들에게 기회를 창출했는지 그 구체적인 전술적 마법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엘리트 플레이메이커로서의 진화와 부상을 초월한 전술적 지능의 정정. 손흥민이 보여준 이번 경기의 백미는 단순히 득점 기회를 포착하는 골 결정력이 아니었다. 그는 경기 내내 팀의 전체적인 템포를 조절하며 동료들에게 최적의 기회를 제공하는 마스터 클래스를 선보였다. 특히 마크 델가도와 스테판 유스타키오의 득점을 도운 두 번의 어시스트는 손흥민이 왜 단순한 윙어를 넘어 세계적인 플레이메이커로 평가받는지 증명하는 장면이었다. 휴스턴 다이너모의 수비진이 손흥민의 폭발적인 스피드를 경계하며 뒤로 물러설 때
그는 오히려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을 소유하며 상대의 수비 구조를 정밀하게 해치했다. 부상으로 인해 평소와 같은 전력 질주가 제한적인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축구 재능은 오히려 더욱 날카롭게 빛났다. 56분에 터진 선제골 장면에서 손흥민의 역할은 결정적이었다. 그는 상대 진영 측면에서 공을 잡은 뒤 무리한 돌파 대신 데니스 부앙가와의 유기적인 패스워크를 통해 수비 시선을 분산시켰다. 휴스턴 수비진이 손흥민과 부앙가의 2대1 패스 경로를 차단하려 집중하는 찰나 손흥민은 시야의 사각지대에 있던 마크 델가도에게 정교한 패스를 연결했다. 델가도의 강력한 중거리 슈팅이 골망을 흔들 수 있었던 바탕에는 수비수 3명을 자신에게 끌어들여 공간을 창출한 손흥민의 미끼 역할이 있었다. 이는 물리적인 속도가 아닌 사고의 속도로 상대를 압도한 전형적인 사례였다. 두 번째 어시스트 역시 손흥민의 넓은 시야와 공간에 대한 이해도가 돋보였다. 8-1분경 스테판 유스타키오의 쐐기골 상황에서 손흥민은 상대 수비 라인 사이에 미세한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공을 받는 순간 이미 다음 동작을 설계하고 있었으며 수비수의 중심이 무너지는 타이밍에 맞춰 유스타키오의 발밑에 정확히 공을 배달했다. 약 20m 거리에서 유스타키오가 여유롭게 슈팅 각도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손흥민의 패스가 상대 수비의 반응 속도보다 한 발 앞서 도달했기 때문이다. 기술적으로 완벽한 킥력과 전술적으로 완벽한 타이밍이 결합된 예술적인 장면이었다. 이러한 플레이메이킹 능력은 손흥민이 커리어 후반기로 접어들며 보여주는 놀라운 진화의 결과물이다. 그는 더 이상 박스 안으로 침투하여 마무리하는 데만 국한되지 않는다. 경기 전체를 조망하며 팀원이 가장 빛날 수 있는 위치를 찾아내고 그곳으로 공을 보내는 능력은 MLS의 일반적인 윙어들에게서 찾아보기 힘든 수준이다. 휴스턴의 벤 올슨 감독이 느낀 절망감은 바로 여기서 기인했다. 수비수를 붙이면 패스로 풀어내고 공간을 주면 직접 타격하는 손흥민의 다재다능함 앞에 휴스턴의 수비 매뉴얼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부상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흐름을 완전히 지배한 것은 그의 정실력이 기술을 지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신체적인 제약이 따를 때 선수들은 흔히 위축되거나 실수를 연발하기 마련이지만 손흥민은 오히려 자신의 지적 능력을 극대화하여 팀의 승리를 견인했다. 이는 LAFC가 7년 동안 이어온 텍사스 원정 징크스를 깨뜨리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팀 동료들에게는 절대적인 신뢰를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동료들은 손흥민에게 공을 전달하기만 하면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경기에 임했고 이는 유기적인 팀플레이로 이어졌다. 결국 두 번의 도움은 단순한 기록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 그것은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가진 클래스가 어느 위치에서든 팀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음을 시사한다. 상대가 그를 막기 위해 폭력적인 반칙까지 서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아한 패스 2번으로 그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이제 손흥민의 가치는 득점 유무로만 판단될 수 없으며 그가 경기장 위에 서 있는 것만으로 창출되는 보이지 않는 전술적 이점은 측정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했다. 이러한 압도적인 클래스의 차이는 경기 후 벤 올슨 감독의 입을 통해 더욱 적나라하게 세상에 알려지게 된다. 벤 올슨 감독의 고백과 MLS 수비 시스템이 마주한 거대한 벽. 경기 종료 후 기자회견장에 들어선 휴스턴 다이너모의 벤 올슨 감독은 평소보다 훨씬 침울하고 당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그가 내뱉은 첫 마디는 자신의 선수들에 대한 실망감이었지만 그 기저에는 손흥민이라는 거대한 재능 앞에서 느낀 처절한 무력감이 깔려 있었다. 올슨 감독은 우리 팀의 폭력적인 축구가 설 자리는 없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으면서도 선수들이 왜 그토록 이성을 잃고 무너졌는지에 대해 솔직한 분석을 내놓았다. 그것은 바로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뿜어내는 압도적인 아우라와 그를 도저히 막을 수 없다는 절망감이 불러온 직단적 패닉 상태였다. 올슨 감독은 손흥민의 존재 자체가 우리 수비진을 공포로 몰아넣었다고 인정했다. 이는 단순히 한 경기의 패배를 넘어 MLS가 세계적인 수준의 공격수를 맞이했을 때 겪게 되는 문화적 전술적 충격을 그대로 보여준다. 휴스턴의 수비수들은 평소 리그 내에서 상대하던 공격수들과는 차원이 다른 손흥민의 터치와 판단 속도에 당황했다. 공을 뺏으려 하면 이미 공은 동료에게 연결되어 있고 공간을 막으려 하면 손흥민은 이미 그 공간에 빠져나가 있었다. 이러한 반복적인 실패는 선수들의 인내심을 갉아먹었고 결국 퇴장이라는 극단적인 형태로 폭발한 것이다. 특히 올슨 감독이 주목한 점은 손흥민이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도 경기를 완벽하게 통제했다는 사실이다.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경기장 전체를 조망하며 휴스턴의 압박 타이밍을 역이용했다. 올슨 감독은 상대가 다리를 절고 있음에도 우리가 그를 제어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선수들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기술적인 격차를 넘어선 심리적인 굴복이었다. 휴스턴 선수들은 자신들이 준비해온 모든 전술이 단 한 명의 지능적인 플레이에 의해 무력화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경험하며 멘탈리티의 붕괴를 겪은 것이다. 이 사건은 MLS 내에서 활동하는 로컬 선수들과 유럽 최정 상급 무대를 거친 스타 플레이어 사이의 간극을 명확히 드러냈다. 올슨 감독은 손흥민과 같은 선수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신체적인 힘이나 거친 파울이 아닌 더 높은 수준의 전술적 이해와 평정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뛰는 선수들에게 손흥민은 마치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은 유령과 같았을 것이다. 두 번의 레드카드는 단순한 반칙이 아니라 그 유령을 멈추기 위해 던진 비명이자 마지막 발악이었다. 벤 올슨 감독의 공개적인 질타는 팀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으나 동시에 손흥민이라는 이름에 보내는 최대의 경의이기도 했다. 그는 상대팀 감독임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이 보여준 클래스에 대해 부정할 수 없는 존경심을 표했다. 상대의 퇴장을 유도하고 결정적인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경기를 매듭 지은 손흥민의 활약은 올슨 감독에게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었다. 이제 MLS의 감독들은 단순히 빠른 선수를 막는 법이 아니라 경기 전체를 설계하는 축구 도사를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결국 휴스턴의 참패는 준비 부족이라기보다 체급의 차이에서 오는 필연적인 결과였다. 올슨 감독은 이번 패배를 통해 팀의 철학을 다시 점검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손흥민이 선사한 이 충격적인 교훈은 한동안 휴스턴의 라커룸을 지배할 것으로 보인다. 폭력은 결코 해답이 될 수 없으며 오직 더 높은 수준의 축구 지능만이 손흥민이라는 파도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방패라는 사실을 올슨 감독의 고백은 증명하고 있었다. 이러한 굴욕적인 인정은 역설적으로 손흥민이 미국 축구계에 던진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다. 신체적 한계를 압도하는 정실력과 지능적 공간 창출의 미학.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이 보여준 투혼은 단순히 열심히 뛰는 수준을 넘어선 것이었다. 경기 초반부터 감지된 신체적인 불편함과 부상의 징후는 일반적인 선수라면 교체를 요구하거나 경기 영향력이 급격히 하락할 상황이었다. 하지만 손흥민은 자신의 신체적 상태를 정확히 인지하고 그에 맞춰 경기 운영 방식을 즉각적으로 수정하는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주었다. 폭발적인 스프린트가 어려워지자 그는 불필요한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대신 위치 선정과 패스 타이밍을 통해 경기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신체 능력에 의존하는 선수가 아닌 축구라는 게임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거장만이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었다. 손흥민은 자신이 미끼가 되어 상대 수비진을 특정 지역으로 몰아넣고 정작 공은 반대편의 빈 공간으로 보내는 영리한 플레이를 반복했다. 휴스턴 다이너모 수비수들은 부상을 입은 손흥민이 평소보다 느려졌다고 판단하여 거칠게 달려들었지만 손흥민은 그들의 압박 강도를 역이용하여 가벼운 터치 한 번으로 압박의 굴레를 벗겨냈다. 부상당한 다리는 그의 발목을 잡지 못했고 오히려 상대 수비의 허점을 찌르는 정교한 무기가 되었다. 신체적 제약이 있을 때 비로소 드러나는 선수의 진짜 실력은 바로 이러한 위기관리 능력에서 판가름 난다. 특히 그가 보여준 시야는 마치 경기장 전체를 위해서 내려다보는 듯한 입체적인 감각을 바탕으로 했다. 휴스턴 선수들이 공을 가진 손흥민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때 그는 이미 두세 단계 앞의 상황을 설계하고 있었다. 이는 벤 올슨 감독이 지적한 지능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힘과 속도로 밀어붙이는 MLS의 거친 축구 문화 속에서 손흥민은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는 사실을 몸소 증명해 보였다. 그는 무리하게 몸싸움에 응하지 않으면서도 수비수들의 중심을 무너뜨리는 방향, 전환과 템포 조절로 경기자리의 주인공이 되었다. 이러한 지능적 플레이는 팀 전체의 안정감으로 이어졌다. LAFC의 동료들은 손흥민이 부상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유롭게 경기를 풀어가는 모습을 보며 심리적 안정을 찾았다. 주장이자 핵심 선수가 보여주는 이러한 평정심은 팀이 어려운 원정 경기에서 집중력을 잃지 않고 승리를 쟁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손흥민은 자신의 고통을 내색하지 않으면서도 전술적인 핵심 축으로서 역할을 완수했고 이는 동료들에게 영감을 주는 리더십의 발현이기도 했다. 결국 손흥민은 인간의 신체가 가진 한계가 정실력과 지능에 의해 얼마나 확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그가 기록한 두 번의 어시스트는 단순한 기술의 산물이 아니라 상대의 심리를 읽고 자신의 상태를 전술적으로 활용한 지혜의 결과물이었다. 휴스턴의 거친 수비와 부상이라는 이중고 속에서도 그는 흔들림 없이 자신의 가치를 입증했다. 이제 축구 팬들은 손흥민의 속도뿐만 아니라 그가 가진 거대한 뇌생남적인 면모에 감탄하기 시작했다. 근육에 힘이 빠진 자리를 채운 것은 다름 아닌 수년 동안 축적된 월드클래스의 경험과 지혜였다. 이처럼 한계를 극복한 그의 활약은 단순히 팀의 승리를 넘어 MLS 리그 전체의 스타 플레이어의 존재 이유를 다시금 각인시켰다.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해결책을 찾아내는 선수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선수가 바로 손흥민이라는 사실은 상대팀에게는 공포를, 팬들에게는 경외심을 불러일으켰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경기가 남긴 역사적 의미와 미국 축구 시장에서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갖는 상징성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미국 축구의 새로운 이정표와 손흥민이 써 내려가는 전설의 서막. LAFC가 휴스턴의 거친 공세를 뚫고 거둔 이번 2대0 승리는 단순한 정규 시즌의 한 경기를 넘어선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지난 7년 동안 텍사스 원정에서 단 한 번도 승리하지 못했던 징크스를 깨뜨린 것은 물론이고, 손흥민이라는 월드클래스 아이콘이 MLS의 생태계를 어떻게 재편하고 있는지 명확히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휴스턴 다이너모가 보여준 패닉과 퇴장 행렬은 역설적으로 손흥민이 가져온 수준 높은 축구가 미국 무대에 던진 신선한 충격파였다. 이제 MLS는 단순히 베테랑 스타들의 은퇴 무대가 아니라 세계 최고의 재능이 리그의 표준을 끌어올리는 진화의 장으로 변모하고 있다. 손흥민의 합류 이후 LAFC는 전술적으로 더욱 세련된 팀으로 거듭났다. 과거의 MLS 팀들이 주로 신체 조건과 속도에 의존한 단순한 축구를 구사했다면, 이제 손흥민을 중심으로 한 정교한 빌드업과 공간 창출을 리그 전체에 새로운 전술적 화두를 던지고 있다. 댄 올슨 감독이 경기 후 보인 반응은 비단 한 팀의 패배감이 아니라 리그 전체의 수비수들이 앞으로 마주해야 할 거대한 벽에 대한 두려움의 표현이었다. 손흥민은 경기장 안에서만 뛰는 것이 아니라 관중 소리의 열기와 상대팀의 벤치 분위기까지 지배하며 자신이 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출신인지를 증명했다. 미국 현지 언론과 전문가들은 이번 경기를 기점으로 손흥민을 향한 경외심을 쏟아내고 있다.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도 2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팀을 승리로 이끌 리더십은 동료 선수들에게는 자부심을 심어주었고, 팬들에게는 잊지 못할 카타르시스를 선사했다. 실 에너지 스타디움에 모인 수많은 팬은 적군과 아구를 떠나 손흥민이 보여준 우아한 축구 지능에 찬사를 보냈다. 이는 단순히 축구 경기를 보는 것을 넘어 하나의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것과 같은 감동을 주었으며, 미국 내 축구 열기를 한 단계 더 뜨겁게 달구는 기폭제가 되었다. 또한 이번 승리는 LAFC가 이번 시즌 강력한 우승 후보임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어려운 원정 경기에서 9명을 상대하는 변수 속에서도 침착하게 경기를 매듭지은 운영 능력은 손흥민이라는 베테랑의 존재가 팀에 이식한 가장 큰 자산이다. 그는 경기가 끝날 때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았고, 오히려 동료들을 독려하며 팀의 기회를 바로잡았다. 댄 올슨 감독이 사과까지 하며 인정한 손흥민의 품격은 그가 단순히 기술만 좋은 선수가 아니라 축구라는 스포츠가 지향해야 할 진정한 프로페셔널의 표본임을 보여주었다. 결국 손흥민의 미국 행보는 축구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명성에 안주하지 않고 매 경기 증명하려는 자세로 임하고 있으며, 이는 MLS가 세계적인 리그로 도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지능이 신체적 힘을 압도하고 품격이 폭력을 잠재운 이번 휴스턴전은 손흥민의 커리어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 중 하나로 기억될 것이다. 그는 이제 북미 대륙에서 축구의 정의를 다시 쓰고 있으며, 그의 발끝에서 시작되는 패스 하나하나가 미국 축구의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다. 전 세계 축구 팬들은 이제 손흥민이 다음 경기에서 또 어떤 마법을 부릴지 기대하며 지켜보고 있다. 텍사스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증명된 그의 압도적인 클래스는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경기에서도 변함없는 승리의 공식이 될 것이다. 손흥민은 승리자였고 리더였으며, 무엇보다 상대의 존경을 끌어내는 진정한 거장이었다. 그의 도전은 이제 막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으며, 그 끝에는 미국 축구의 새로운 전성기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